2025년 말 현재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 단연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네, 그렇죠.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양분하던 이 시장에 화이자가 뛰어들었습니다. 메세라라는 회사를 약 7조 원에 인수했죠.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거대한 인수합병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그 엄청난 돈으로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네, 이 리서치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요. 보통은 주사제 파이프라인을 보고 인수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MET-097I. 근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D&D 파마텍이라는 한국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에 모든 승부수가 걸려 있다는 거죠. 아, 먹는 약이요? 주사제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데 먹는 약이 그 정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도발적인 가설을 던져요. 바로 10mg 용량의 서프라이즈 가설입니다. 10mg의 서프라이즈요? 네, 아주 적은 10mg 용량만으로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이 가설의 과학적 근거가 뭔지, 화이자의 7조 원짜리 베팅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0mg의 서프라이즈.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모든 제약사들이 그렇게 먹는 약에 목을 매고 있는지, 그 시장의 딜레마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주사제들, 효과가 정말 혁명적이잖아요. 그렇죠.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됐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담감, 또 냉장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맞아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평생 매주 주사를 맞는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랑 꿀꺽 삼키면 되는 먹는 약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건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길을 시도했는데 양쪽 다 치명적인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소분자 화합물 방식입니다. 소분자 화합물이라면 우리가 보통 먹는 알약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하니까 대량 생산도 쉽고 원가도 싸죠.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이 대표적인데요. 효과도 좋을 걸로 기대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군요. 네, 바로 안전성, 특히 간 독성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랑 구조가 전혀 다른 물질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 우려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아, 화이자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크게 한번 넘어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자체 개발하던 다누글리프론 임상을 간 수치 상승 문제로 중단했었죠. 효과를 잡으려니 안전성이 발목을 잡는 이게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딜레마는 뭔가요? 펩타이드 약물은 우리 몸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하니 안전하다고들 하잖아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펩타이드는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장에 들어가면 그냥 단백질처럼 소화가 돼버려요. 아, 약효를 내기도 전에 분해된다. 네,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리벨서스라는 약을 만들었죠. SNAC이라는 기술로 펩타이드를 보호해서 흡수시키는 건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흡수율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1% 미만이요? 그럼 약 100개를 먹어도 하나가 채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약효를 내려면 원료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급증하고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안전성을 잡았더니 경제성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와 안전, 혹은 안전과 생산성 사이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였군요. 네, 바로 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로 등장한 게 D&D 파마텍의 오레이링크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기존의 그 SNX 기술이랑은 뭐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접근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이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SNX 기술이 성벽을 억지로 부수는 공성전이라면 오레이링크는 트로이 목마 전략을 씁니다. 트로이 목마요? 비유가 재밌네요. 우리 몸의 시스템을 속인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특수 코팅으로 약이 위산을 그냥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흡수 면적이 훨씬 넓은 소장까지 안전하게 약을 배달합니다.
아, 일단 가장 좋은 흡수 장소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소장이 도착한 다음부터인데요. 최근 특허를 보면 이 오레이링크 기술이 펩타이드 약물을 마치 비타민의 일종처럼 위장을 시켜요. 비타민처럼요? 네. 그러면 소장세포에 있는 나트륨 의존성 종합 비타민 수송체, 줄여서 SMVT라는 기관이 이 약을 진짜 영양분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몸의 영양분 흡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SMVT가 원래 비타민 같은 걸 세포 안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수송체가 약물을 영양분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써가면서 세포 안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능동 수송 방식인 거죠. 와, 억지로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VIP 초대장을 줘서 정문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 이 SMVT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차이가 흡수율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전임상 동물인 비글견 실험 데이터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비글견이 인간과 소화기관이 아주 유사해서 표준 모델로 쓰이는데요. 네. 이 실험에서 기존 기술 대비 10배 이상 높은 생체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10배요?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동물 실험 결과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100% 장담할 순 없죠. 하지만 이 기술의 메커니즘을 보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능동 수송의 핵심인 그 SMVT 수송체가요, 개와 인간 사이에 유전적으로 85% 이상 유사합니다. 기능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아, 그래서 다른 기술에 비해 동물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만약 사람에게서도 흡수율이 5배, 아니 10배까지 높아진다면 바로 여기서 10mg 서프라이즈 가설이 나오는 겁니다. 10mg만으로 기존 약 50mg에서 100mg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결과만 본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의 유사성 때문에 기대를 거는 것이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배달 기술 오랄링크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배달되는 약물 자체에도 특별한 점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최고의 드라이버가 최고의 경주용 차를 만난 격이죠. 약물 자체의 두 가지 특성이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뭔데요? 첫 번째는 이 MET097 약물이 원래 월 1회 주사제로 개발될 만큼 약효가 아주 오래가는 초장기 지속형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약효가 오래가는 게 먹는 양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먹는 약은 매일 먹다 보니까 날마다 흡수율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컨디션에 따라서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 약처럼 반감기가 아주 길면 몸 안에 이미 쌓여있는 약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어제 좀 덜 흡수됐더라도 전체 약효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일종의 약효 저수지 역효를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완전 편향 기전이라는 건데요. 그건 좀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GLP-1 약물이 우리 몸 수용체에 붙으면 여러 스위치가 켜지거든요. 체중 감량에 좋은 온 스위치도 있고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리는 오프 스위치도 있습니다. 아, 하나의 약이 좋은 효과랑 나쁜 효과를 동시에 낼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MET097은 아주 똑똑하게 설계돼서 좋은 온 스위치는 아주 강하게 켜고 불필요한 오프 스위치는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와, 정말 용리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흡수된 아주 적은 양의 약물이라도 낭비 없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효과를 내는 거죠. 모든 요소가 시너지를 내는 완벽한 조합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가설이 현실이 될지 검증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임상 1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분석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딱 한 장의 결과지를 받아본다면 어떤 숫자를 가장 먼저 봐야 할까요? 이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짚어줍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체중 감소율입니다. 특히 10mg 저용량 그룹에서 4주차에 체중이 4에서 5% 이상 감소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4%. 왜 하필 4%라는 숫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경쟁 약물인 리벨서스가 14mg 용량으로 4주에 약 2% 정도 체중이 빠졌거든요. 아, 그거의 2배네요. 네. 만약 10mg만으로 4%를 넘긴다면 이건 그냥 효과가 더 좋다 수준이 아니라 약물의 메커니즘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게 바로 서프라이즈의 시작인 거죠. 알겠습니다. 4주에 4% 이상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혈중 약물 농도, 즉 PK 데이터입니다. 리벨서스 14mg 대비 혈중 농도가 3배에서 5배 이상 높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이건 트로이 목마 전략이 진짜로 통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공했다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역시 안전성입니다. GLP-1 계열의 고질적인 부작용인 오심, 구토 비율이 경쟁 약물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는지 봐야 합니다.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먹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 세 가지, 4주 4% 이상 체중 감소, 3에서 5배 높은 혈중 농도, 그리고 관리 가능한 부작용.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화해자의 베팅은 대성공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그야말로 꿈의 결과가 나온다면요.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야말로 시장의 판을 새로 짜게 되는 거죠. 먼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1112의 오포글리프론을 정조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리죠? 방신들 약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우리는 간 독성 우려가 없는 안전한 펩타이드 약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의사나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더 안전한 약을 선호하겠죠. 아, 안전성으로 경쟁자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하는군요. 그럼 기존의 절대 강자 노보노디스크는요?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경구제 아미크레틴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라는 압도적인 무기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10mg만 써도 된다는 건 원료를 5분의 1, 10분의 1만 써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생산 원가에서 비교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겁니다. 화해자는 훨씬 낮은 약가를 책정해서 시장을 뺏어오거나 아니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정리해보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의 7조 원짜리 베팅은 그냥 신약 하나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군요. 네. 바로 이 10mg의 기적에 대한 확신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능동수송이라는 혁신 기술과 초장기 지속형 완전 편향이라는 똑똑한 약물이 결합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발표될 임상 일상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10mg 용량의 체중 감소율이 4%를 넘고 혈중 농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 모든 가설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네, 그렇게 되면 이 오레링크 기술은 단순히 신약 기술 하나가 아니라 수백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를 바꾸는 핵심 플랫폼 기술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화이자가 7조 원을 주고 산 건 약 하나가 아니라 미래 시장의 게임의 룰을 바꿀 열쇠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비만 치료제에 집중했지만 관점을 한번 넓혀보시죠. 이 트로이 목마 기술, 복잡한 펩타이드 약물을 영양소로 위장시켜서 우리 몸이 스스로 흡수하게 만드는 이 기술이 과연 비만약에만 쓰일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기술로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먹는 인슐린을 만들 수 있다면 혹은 지금까지 주사밖에 방법이 없었던 수많은 희귀질환 치료제들을 간편한 알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 가지 약의 성공이 아니라 의약품을 우리 몸에 전달하는 방식 자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